기록 좀 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코드를 간단한 코드를 짜고 그다음에 그냥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의미 없이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메서드를 정의해서 썼었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다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클래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능들을 정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그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 클래스 정의하는 건 이제 뭐 요거는 뭐 잘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텀 메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클래스 이름이죠. 그래서 파스칼 방법으로 해 가지고 명명법 파스칼 사용해서 이렇게 앞에 대문자로 시작해서 의미가 바뀔 때마다 대문자로 써주는 거. 자, 요거 클래스 이름만 앞에 대문자로 해서 시작한다라는 거.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상수 같은 경우도 뭐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그거는 그냥 모두 그냥 대문자로 쓰는 거니까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멤버 필드예요. 멤버 필드. 멤버 필드가 어디냐? 멤버 필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멤버 필드가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어제도 좀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멤버 필드라는 게 있는데, 이 멤버 필드를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다음에 이렇게 작성되는 코드들. 근데 이런 코드들 중에서도 이렇게 변수로 해서 뭔가 선언을 해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멤버 필드라고 불립니다. 뭐 우리가 그 메서드 안에서 정의되는 이제 변수들, 그 변수들하고도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이런 변수들은 사실상 뭐 메서드가 실행될 때만 유효하고, 메서드가 종료되면 예, 소멸되는 그런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멤버 필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클래스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메서드 안에 선언되는 변수냐 아니면 클래스에 선언되는 변수냐, 이제 사실은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에다 선언되는 변수가 이제 멤버 필드라고 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안에 이제 선언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지역 변수라고도 부르는 그냥 이게 변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뭐 동일한 개념이긴 한데, 어디에 이제 위치하고 어떤 누구의 어떤 기능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 이렇게 바로 밑에 작성되는 것들은 멤버 필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객체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텀 메인이라는 이 클래스를 객체 생성하게 되면 10이라는 메모리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멤버 필드 있죠? 이 멤버 필드에 만약에 저장하는 값들이 있다고 하면 얘네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객체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저장되는 값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메서드 안에 선언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변수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죠. 얘는 계속 유지가 돼. 그 객체 안의 속성이기 때문에 얘는 같이 값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객체 생성하고, 그리고 이 객체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속성으로서 쓰이는 게 이제 멤버 필드라는 이런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이런 이제 멤버 필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물론 사용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뭐 선언을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거의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멤버 필드였고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 제한자랑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멤버 필드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모두 접근 가능하다, 아니면 같은 패키지에서만 가능하다, 아니면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하게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 제한자를 활용하게 돼요. 저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의 경우 이제 저렇게 이제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외부에서 뭐 바로 뭐 접근해 가지고 뭐 값을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보안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그래서 이제 은닉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저렇게 프라이빗을 붙여서 선언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뭐 OP 3대 개념 중에 좀 하나가 되는 이제 은닉화,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프라이빗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가만 보면은 메서드인가 싶은데 메서드도 아니야. 그쵸? 메서드인가 싶었는데 구조가 메서드인가 봤는데 비스무리했는데 아니야. 그죠? 리턴 타입이 없어. 그래서 메서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쨌든 그 리턴 타입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없다면은 보이드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라도 그 형식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리턴 타입이 없다라는 의미로. 근데 얘는 지금 리턴 타입이 없이도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있죠. 자, 얘는 메서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메서드하고는 다른 녀석입니다. 얘를 이제 생성자라고 부르는데, 자,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 필드에 이런 값들 있죠. 이런 값들을 초기화 해줄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초기화를 해줄 때란 얘기는 이 클래스의 이 클래스에 관련된 어떤 이제 값들, 어떤 그런 값들을 이 멤버 필드가 표현을 할 건데, 이때 이 클래스가 실행될 때 처음에 어떤 값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가 생성될 때 이 클래스를 객체로 생성할 때 일단 여기 있는 값에 초기값을 1부터 시작을 하겠다. 뭐 2부터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이 생성자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는 앞에 접근자 한자 붙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그래서 분명히 리턴 타입이 없죠. 요건 이제 리턴 타입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서드랑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초에 한 번만 실행돼요. 한 번만. 그러니까 저 생성자를 어디서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호출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고요. 물론 뭐 실행시키거나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저 생성자는 한 번만 실행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메서드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호출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성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만 실행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값을 초기화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이 생성자는 사실 그 객체 생성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할 때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써주잖아요. 얘가 누구냐면 생성자예요. 생성자. 예. 그래서 생성자를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를 불러서 객체를 생성시키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생성자가 또 중요하죠. 생성자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메서드는 뭐 요거는 이제 아실 거죠. 그래서 이 메서드는 클래스에서는 클래스의 어떤 기능들을 나타내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어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메서드의 이제 그런 유형별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메서드는 어쨌든 이건 중요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죠? 피할래 피할 수 없는 메서드에 사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숙달시켜야 돼. 숙지도 아니고 얘는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숙달시켜야 돼. 숙달. 그래야 코드를 짜죠. 기능은 다 이 메서드 단위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자, 그다음에 뭐 메인 메서드가 있고요. 여기 뭐 아규먼트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래스 내부에 이런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 용어들을 이렇게 또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멤버, 자, 이 멤버라는 거는 이제 클래스의 각각의 이제 이런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멤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 메서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변수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멤버 필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놓은 것들도 있는데, 요건 이제 전역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태틱을 붙이면은 이제 스태틱 메모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건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클래스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값이 돼요. 예. 그래서 이미 메모리에 이 값은 딱 올려지면은 나중에 다른 객체에서 여기에 접근해 가지고 뭔가 값을 뭐 바꾸거나 이제 뭐 이런 작업 뭐 이런 갖고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그렇고 해서 이렇게 클래스 내부의 어떤 이제 이런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하나의 타입이 돼요. 타입.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저런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쓰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텀 메인이잖아요. 예. 이게 또 하나의 참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tm 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 같은 경우도 스트링이란 클래스잖아요. 그지? 예. 스트링이란 클래스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언해서 쓰듯이 얘도 참조 타입으로 해서 타입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클래스 이름을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참조 타입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로 해서 이렇게 이제 타입들을 만들어 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 있죠. 인트형 뭐 더블형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참조 타입은 정해져 있는 거,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근데 뭐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쓴다는 얘기인지, 그쵸? 클래스에다가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뭐 객체 생성한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쓴다는 얘기인지, 참조 타입을 이렇게 선언해 가지고 뭘 쓴다는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 근데 제가 이런 것들도 잠깐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딨지?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리스트다 그러면 이제 뭐 어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객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객체 생성을 딱 한 다음에 리스트 점 해서 여기 보면 메서드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이제 메서드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게 다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add란 메서드를 구현해 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한 다음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쪽이 이제 참조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헷갈리면 제가 이것도 일단 여기서 동일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 타입을 이렇게 자, 뭐야?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타입이에요. 타입. 기본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인트, 뭐 더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작성을 했다면, 참조 타입은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참조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가 타입에다가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수명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에다가 점 찍고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도 결국 주소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 참조 타입 그리고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는 그 객체의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 안에 있는 add란 메서드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라는 건 문법상 뭐 그냥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힙이란 메모리에서
여기 리스트라는 이제 스택, 예, 여기서 예, 주소를 찾아가지고 가는 과정. 그게 이제 예, 점을 찍는 과정이에요. 점 찍는 거. 리스트 점 찍으면 예, 주소를 찾아가. 그리고 여기서 add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예, 불러다가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이었고, 그래서 요건 이제 잠깐 다 지우고, 이런 게 이제 참조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것도 요거 뭐야? 이거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 한번 저기 복사해가지고 예, 이 선 이런 것들 선 있죠? 이런 걸 좀 지워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번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좀 봤던 것 같고 넘어간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런 클래스하고 메서드하고 그리고 이런 객체를 생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틀, 설계도, 객체를 정의해 놓은 것,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틀이나 이제 설계도, 예, 그러니까 설계도. 그래서 여기 보면 붕어빵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예시를 놔뒀는데, 예,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막 코딩을 하는 거는 이렇게 붕어빵 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 메모리에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제 붕어빵으로 해서 딱 찍어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팥도 있고 그다음에 밀가루 뭐 이렇게 빵처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 이제 속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필요하면 그걸 가져다가 값을 구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클래스가 이제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설계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냥 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객체 생성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객체를 생성해야.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관련 용어가 이제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는 클래스로부터 정의된 객체. 예, 그래서 인스턴스라는 거는 정의가 되어 있는 객체고 이거를 생성을 하면 인스턴스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객체 생성하면. 예, 객체라는 것 자체는 인스턴스라고 불리는 거고 이걸 정말 메모리에 올려서 객체 생성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해요. 뭐 그냥 용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타입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new라는 이제 이 예약어를 가지고 이렇게 생성자를 불러주면 돼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봤던 그 내용이죠. 생성자가 예, 바로 얘다. 그래서 초기화 시켜주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객체 생성할 때 이렇게 불러주는 이 A 괄호라는 애가 A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저렇게 생성자를 바로 불러주니까 처음에 한번 실행되면서 뭔가 값들을 예, 처음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객체 생성할 때 문법은 이렇게 돼요.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클래스 이제 그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명처럼 그냥 내가 알아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연산자 쓰고 내가 새로 생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new라는 이제 예약어를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불러주면은 이 생성자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메모리에 그것도 힙이라는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거 뭐 판서식이니까 이제 그냥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게 좀 엑서사이즈 4죠. 엑서사이즈 4인데, 만약에 헬로우라는 클래스에, 이거 뭐지? 그냥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가? 아니면은 테스트 2에 가서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윤년 여부를 출력해주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윤년을 판단하는 메서드를 쓰고 싶어. 얘를 쓰고 싶으면 이 클래스를 객체 생성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기존에는 아니 그냥 여기 메인에서 돌려가지고 메인 메서드에서 그냥 불러와서 그냥 실행시켜갖고 잘 썼는데 이거 왜 객체 생성을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스태틱을 붙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스태틱을 뭐 여기저기 다 붙여놓으면 메모리 공간에다 다 올려놓고 쓰겠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정말 자주 쓰고 정말 필요한 거는 그렇게 올려놓고 쓰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굳이 처음부터 메모리에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은 스태틱이 안 붙는 그런 이제 메서드로 이제 그렇게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사용될 때 만약에 제가 연습용으로 그냥 테스트라고 했을 때 여기 스태틱을 없애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스태틱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넌 스태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내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다른 데서 써야죠. 다른 데서 여기 다른데 다른 클래스에서 얘를 불러다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참조 타입 클래스를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테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저렇게 자동 완성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름이 저렇게 떠요. 자, 엔터 해가지고 딱 보시면 이렇게 있는 거. 자, 여기에 내가 T2라고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기본 타입하고 다른 거죠. 내가 만든 타입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내가 만들었고 그 클래스를 참조하는 타입.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정말 쓰려면 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T2 점 해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저장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면은 자 여기 is live year test라고 그래서 이게 딱 있어요. 쭉 있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202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저기 잘못된 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초기 값을 이렇게 해놔 정의를 안 해놔가지고 일단 널로 정해볼까?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정의 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정의를 안 해놓고 이렇게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뭔가 값을 정의를 해놔야 돼. 그래서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초기화할 때 널이란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트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 뭐 아직은 없는 거로 해서 뭔가 초기화를 해주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숫자 중에 0이 그래도 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가장 처음에 이제 그래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서 0을 써가지고 저렇게 초기화를 해줄 수 있는데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적인 부분이 정수나 이런 수치로 해서 뭔가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 참조 타입을 이렇게 뭔가 없다라는 걸로 해서 내가 표현을 하려면 0이 아니라 널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 타입은 0이나 0.0 그리고 참조 타입은 널이라는 값으로 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해서 이제 뭔가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정의를 해보면 이거는 실행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잠깐만 얘가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또 초기 값도 지금 널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될 건데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떠요. 그죠? 널 포인터 익셉션이 뜨면서 그러니까
널이란 얘기죠. 널인데 왜 쓰려냐, 그러니까 널인데 왜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없다. 왜냐면 T2는 이제 널이기 때문에 이런 메서드를 갖다 쓸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떠요. 근데 우리가 이럴 거면 문법상에서 컴파일 오류를 내버리면 좋을 텐데 컴파일 오류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니까. 값을 넣었잖아. 그죠? 값을 넣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코딩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돌려보면 얘가 널인데 어떻게 써. 그죠? 예. 그냥 이름표만 붙여놓은 거야. 이름표만. 그러니까 물건에다가 아직 그러니까 설계도죠. 설계도만 갖다가 놓고 그리고 쓰겠다라고 이제 실제로 쓰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뜨는 거죠. 아직 뭐 객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쓰려고 그러니 오류가 뜨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메모리에다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래서 new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객체를 딱 생성하는 순간 이제 힙이라는 메모리에 객체가 올라가고 스택이라는 메모리에는 t2라는 변수가 딱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 객체에 대한 주소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t2에서 이 t2에 저장된 이 주소 값을 가지고 찾아서 이 객체에 있는 메서드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t2에 저장된 주소 값을 찾아서 자, 거기까지가 점 찍어진 지금 이 딱 이 부분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실행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실행해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 실행만 시키면 안 되고 얘가 지금 불린이나 이런 것들로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ys로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펄스라고 뜨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지금 현재 이 클래스에서 메인 메서드에다가 지금 이렇게 객체 생성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여러분은 계속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메모리에. 이렇게 해 가지고 객체 생성했고 여기에 isLib 이어라는 메서드가 있고 객체가 생성되면 주소하고 해시 코드라는 게 같이 생성돼요. 해시 코드라는 거는 이 객체의 고유 값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코드가 생성돼요. 그리고 주소가 생성되고 나중에 T2에서 T2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이 주소를 따라서 객체를 찾아가지고 이 안에 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실행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객체 지향이에요. 객체 지향.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클래스를 설계해 놓고 이거를 이제 객체 생성해서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그렇죠?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메서드를 호출해 가지고 이 객체의 기능들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객체 지향이죠. 그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점은 이제 이렇게 객체 단위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유지 보수할 때 즉 어디서 이제 뭔가 수정 사항이 생기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 객체에 대한 내용만 바꿔주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용이하고 다만 이제 개발할 때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죠. 이렇게 객체 단위로 해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막 다 나눠 가지고 이제 다 코드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행 속도나 뭐 이런 속도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자가 그 개발하는 속도, 코딩하는 속도. 그러니까 그냥 절차식으로 그냥 쭈루루룩 짜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요만큼은 내가 클래스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클래스의 형식에 맞춰 갖고 이렇게 만들고 이만큼은 또 이렇게 갖다 또 여기서 클래스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고 클래스 형식에 맞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또 작성하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 그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어떤 이상이 생길 때 그런 거를 처리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더 장점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바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객체 생성해서 이렇게 값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건 이제 참고사항으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구성을 보시면 아까 이제 방금 한 것처럼 클래스 이름 써주시고 객체 그 레퍼런스를 저장할 변수인데 이걸 객체명이라고 불려요. 객체명. 객체명. 그 다음에 new 사용해 주시고 생성자 이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자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고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생성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 2에 가서 보면 우리가 확인했던 그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생략이 가능해서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딱 보시면 이 빈 공간에다 그냥 클래스 다음에다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 딱 눌러서 보시면 처음에 딱 등장하는 게 이렇게 위에 C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컨트롤 스페이스 딱 누르면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크게 C 써 있는 거 말고 요 위에 이렇게 C 알파벳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컨스트럭터라고 써 있죠? 예, 요 생성자.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생성자예요. 근데 이 생성자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조건이 있거든요. 생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생략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부터는 생략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생략이 가능했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실행됐던 건데,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얘를 이제 딱 이렇게 놔두고 보면 저게 이제 생성자를 부르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 그냥 여기서 자, 여기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F3 키를 이제 활용하시면 좀 더 그 코드를 파악할 때 좀 편하게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얘가 어떤 걸 불렀는지 어떤 걸 호출시킨 건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커서 딱 찍어주세요. 그럼 깜빡깜빡거리죠? 뭐 여기다 대도 되고 여기다 대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일단 이 이름 위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F3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누굴 부르는 건지. 그럼 F3을 딱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얘가 누군지 그 근본이 되는 그 코드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이 되게 돼요. 그러면 얘가 불리는 거구나. 그냥 증명됐죠? 얘가 불리는 거네. 그죠? 예, 여기서 딱 갖다 대고 F3을 탁 누르면 얘를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얘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이 생성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 필드를 선언했다면 만약에 내가 5라고 초기화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코드를 내가 넣어놓게 되면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여기는 뭐예요? 5라는 값을 일단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초기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값으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도 좀 약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초기화라는 건 그냥 처음에 어떤 값으로 정해놓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값으로 정해놓고 할 거냐? 5라는 값으로 정해놓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거를 생성자가 하는 이제 일이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객체 생성을 하자마자 얘가 실행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런 코드를 넣어놓게 되면 예, 바로 초기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내가 메서드를 호출시켜서 그 메서드가 이 A라는 이제 멤버 필렛을 뭐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없게 되겠죠. 예, 처음에 내가 이제 저렇게 값을 넣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 값을 쓰는 메서드가 있다면 예, 이미 값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쓰는데 문제 없겠죠. 근데 저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뭔가 값을 초기화해 놓지 않으면 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제 값을 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처음에 뭔가 값을 예, 설정하는 예,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생성자가 해주는 거고 생성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객체 생성할 때 이미 처음부터 얘를 불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가장 먼저 한번 실행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객체 생성하면은 예, 딱 한 번 실행되고 끝나죠. 그게 이제 생성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제 책에 이제 뒤쪽에 나오면 또 제가 같이 또 언급을 또 한번 해드릴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생성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보시면 자, 얘가 생성자고 앞에 new를 붙임으로 해서 이렇게 뭐냐면 객체예요. 객체를 이제 생성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스턴스화 한다는 얘기고요. 인스턴스화 한다는 얘기는 이게 힙이란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게 뭐야, 이거. 예, 이게 참조 타입이에요. 예, 클래스를 참조하고 있잖아. 그죠? 예, 클래스를 참조한다라고 해서 참조 타입.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갑자기 인트에다가 그죠? 인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담을 수 없잖아요. 얘 참조 타입인데, 그죠? 얘는 내가 만든 타입인데 정해져 있는 기본 타입에다 뭐 담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타입은 내가 만든 타입 참조 타입을 선언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쓰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테스트 언더바 2 뭐 만들어서 3이라고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예, 새롭게 또 타입을 정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때 T2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T3에다가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얘는 이제 또 제가 언급해 드리겠지만 이거는 또 좀 달라요. 기본 타입하고 좀 다릅니다. 얘는 주소값을 넘기는 거예요. 주소값을. 그죠? 그래야 이게 변수에 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객체의 주소값이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해 놓고 얘를 내가 또 새로운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는다고 하면 실제로 이 객체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여기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객체의 위치, 그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값만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객체는 하나고 T2와 T3가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주소값이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T2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어떤 값을 A를 B라고 바꿔버리면 T3에서도 A가 아니라 B로 바뀌어 있는 걸로 그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는 거, 값이 변화가 생기는 거, 예, 이렇게 값을 이렇게 T2에서 T3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놨는데 T2에서 바꿨을 때 아니 T3에서 바꿨을 때 또는 T2에서 바꿨을 때 T3도 같이 바뀌는 거, 예, 같이 바뀌는 거, 이렇게 값이 바뀔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뮤터블 하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뮤터블 하다. 예, 변한다, 성질이. 근데 기본 타입은 뭐 그렇지 않은데 자, 하여튼 뭐 또 그런 또 내용들이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런저런 설명하면서 이제 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일단 두서없이
지금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리해서 다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참조 타입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것만 이제 쓰고 어떻게 지금 이제 쓸 거냐면 이런 식의 개념들인데 우리는 아직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지 않고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트링이라는 이 객체, 이런 스트링이라는 객체하고 그 다음에 또 배열. 자,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만약에 뭐 지금 뭐 스트링인데 뭐 인트로 해볼까? 인트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다 둘 다 널이라고 지금 해놓긴 했지만 이건 배열, 얘는 스트링,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둘 다 이제 참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배열 같은 경우는 대신에 따로 특별한 어떤 타입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안에 기본 타입이나 참조 타입들을 저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처럼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괄호라는 걸 괄호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배열 같은 경우 스트링을 담아주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배열을 선언한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 저장되는 거는 자 이런 타입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타입으로 저장을 하겠다. 이게 뭐 기본 타입이 들어서 기본 타입이네 이게 아니라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이고 이제 배열 안에 그냥 기본 타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타입들은 그러니까 이런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수라는 거 저장 공간 자체가 사실 이게 어떤 값을 이제 하나만 딱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극복시켜 주는 거죠. 예. 여러 개의 값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문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1, 2, 3, 4 인트 타입의 이제 정수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이 ii라는 이 변수에 값이 몇 개가 이 값이 몇 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가 저장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가 저장되는 건데 그 안에 여러 개의 지금 값을 저장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6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무궁무진하죠. 뭐 여기 뭐 7, 8, 9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이제 자바에서는 배열을 같은 타입의 나열이라고 그래요. 같은 타입의 나열. 다른 타입이 아니라 같은 타입. 이걸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여러 개 짬뽕해가지고 넣어도 다 돼요. 근데 자바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바는 반드시 앞에 정의한 이 타입으로 해서 쭉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링으로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링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개까지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넣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꺼내요? 인덱스로 꺼내는 거예요. 인덱스로. 그래서 인덱스로 이제 꺼내주게 되고요. 그래서 ii에 이렇게 또 가로를 써가지고 내가 0번째 걸 꺼내겠다. 이런 식으로 또는 ss에 2번째 거를 꺼내오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게 다 0번째, 1번째, 2번째 인덱스로 해서 식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덱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배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뒤에 포문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포문. 상황에 따라서는 while문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가장 이제 많이 배열에 많이 사용되는 건 포문이 많이 사용돼요. 왜냐? 길이가 정해져 있죠? 배열은 길이가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문이 딱 알맞는 거죠.
근데 또 배열이 또 정의하는 방법이 이게 그 방법 중에 지금 하나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헷갈리게 뭐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렇게 만들긴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긴 하는데 요건 정말 이제 리터럴 내가 값을 정말 바로 이렇게 직접 작성해서 예, 넣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배열을 예, 쓸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또 이 배열을 또 선언한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도 일단 PPT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번 시간에는 그 참조 타입이라는 거 이제 설명하면서 그냥 두서없이 이제 뭐 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구성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참조 타입을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그 클래스를 객체 생성해 놓고 그 클래스를 참조하는 타입을 선언해서 거기다 이제 저장해 놓고 이렇게 쭉 쓰는 것들을 예, 이렇게 메서드 호출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해서 이제 막 써야 돼요. 근데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다. 이런 타입들도 만들어져 있는 타입들도 있어서 그래서 요 사용하는 방법들을 예,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막 쓰는 것들도 또 해볼 거예요. 자, 일단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55분 55분이라고 생각하고 2시 5분까지 쉴게요. 요것도